2021년 3월 25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99.5% 액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유산 및 증여세액 공제를 줄이고 세율을 인상하여 유산 계획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유산, 증여 및 GST에 대한 과세 및 특정 신탁의 자산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은 특정한 중요한 조부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상속세, 증여 및 GST 제도에 대한 큰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현입니다. 환영합니다. 힘찬 월요일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 아침마당에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을 모시고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프닝 때 들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이번 99.5% 액트 법안 관련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정보험 전문가 머니카 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3월 말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랬죠. 상속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럼 현재 상속세 법안을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 3월 말에 그 발표했다는 그 개혁안에 좀 이름을 보면 제목을 알아보면 요번에 그 상속세도 어떤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지를 좀 엿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개혁안의 그 제목 자체가 99.5%의 액트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 자체가 99.5%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법안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만큼 좀 재산이 많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세금을 좀 많이 걷겠다라는 의도가 좀 네.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3월 말에 그 개혁안이 들어간 거고요. 아직 사실 통과된 거는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법이 완전히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알고 그렇죠.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네.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 네. 네, 그런 말씀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사실 상속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가 여러 번 바뀌면서 그 기준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의 재산이 있으셔야만 상속세를 내시게 되냐면은요.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았는데요. 1인당 11.7 밀리언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해보면 1,000만 불이 되는 거죠. 네네. 1,000만 불이 넘어가는 금액인 거죠. 네.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던 자산이 11 밀리언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붙이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부부가 되면 부부로 계산을 하게 되면 2명이잖아요. 그러면 네. 23 밀리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상속세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제안된 법안에서 그 부분을 70%를 확 낮췄어요. 아, 네. 그래서 한 분당 한 명당 3.5 밀리언이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세금을 네. 내야만 상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여기 주신 99.5% 위안 제안서 도표를 보면 네네. 상속세율이 3.5 밀리언 네네. 미만의 자산일 경우 네. 상속세가 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이 되면 네. 40%, 50%, 60%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세금 자체도 이번에 변경이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는 업투 40%까지만 세금을 내면 이제 상속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발표된 제안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5%
기준으로 해서 up to 65%까지도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건데요. 3.5밀리언에서 10밀리언까지는 45%고 네. 네, 그거가 이제 넘어가는 기준부터는 50%, 55%, 1빌리언이 넘어가는 재산 같은 경우는 그 65%의 와.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이제 재정 부분에서 네. 이제 상속세율 이런 부분 변화가 있는데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네네.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당연히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브링업을 했을 거고요. 네. 이제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만약에 부부가 자산이 10밀리언 정도 이제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네. 10밀리언 정도를 모으셨어요. 그러면 현재 사실 법안으로는 걱정하실 게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부부 같은 경우는 23.4밀리언까지는 상속세를 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네.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 그 99.5%를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70%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인당 3.5밀리언씩 공제를 받게 되니까 부부 합산 7밀리언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이분이 지금 10밀리언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7밀리언까지는 공제를 받는 금액이 되는 거고 네. 나머지 3밀리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3밀리언에 대해서 얼마를 내느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10밀리언까지는 45%의 세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3밀리언의 45% 세율을 계산을 하니까요. 네. 135만 불을 네.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밀리언의 거의 절반 정도는 그렇죠. 세금을 내야만 네. 그것도 캐시로 내야만 일정 기간 안에 그래야만 그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우리 아나운서님이 방법을 계속 이제 막 궁금하셔서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제일 먼저는 첫 번째로는 상속 변호사하고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까 거의 절반 정도의 세금을 한꺼번에 우리가 캐시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였잖아요. 네.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툴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명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생명보험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생명보험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생명보험도 이제 방송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따라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생명보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쓰는 생명보험은 상속을 위한 그런 목적의 생명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이 상속을 목적으로 또는 부부가 서바이벌십이라는 그 생명보험이 있어요. 네. 그런 툴을 이용하셔서 이 상속세를 내실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네. 상속이 이루어질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어떤 그 130만 불 정도의 상속세가 있었잖아요. 10밀리언을 그렇죠. 가지신 분이라면 네. 그 부분을 생명보험 사망보상금을 받아서 그걸로 생명보험금은 한꺼번에 럼섬으로 한꺼번에 일시불로 캐시로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재산을 원활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네.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건강이라든가 메디컬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네. 내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건강할 때 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네. 아이고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네네. 네. 그래서 미리미리
한 살이라도 오늘이 사실 제일 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보다. 내일보다 네 그래서 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네. 가장 건강한 그 포인트에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면 이미 뭐 시간은 지난 거고 내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생명보험을 준비하는 게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결론을 사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네네. 예를 들어 온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100만 불짜리의 생명보험을 예를 들어서 산다라고 했을 네. 경우에 내가 특별히 메디칼 컨디션이 없어서 보험을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면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금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이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를 내야지 내가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살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글쎄요. 없으시죠? 네. 네. 이게 이제 그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생명보험의 어떤 그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보험들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 특히 상속을 위한 생명보험금은요. 요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게 좋을 텐데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보통 20%에서 30% 정도의 프리미엄을 넣으면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사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20만 불, 30만 불 정도를 내면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사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네네. 나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20-30% 정도를 내시면 100만 불짜리를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아까는 제가 10 밀리언을 예를 들어 드렸지만 20 밀리언이다. 그러면 내가 세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가 된다라는 게 계산이 되실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 툴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되는 점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내 재산이 지금은 5 밀리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우리 부부가 7 밀리언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준비를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재산이 또 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앉아있는 재산들은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 밸류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알맞게 내가 상속세를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혹시 나이와 상관이 있을까요? 그럼 프리미엄 내는. 많이 차이가 있죠. 네. 네. 30대에 가입하시는 거와 40대와 50대와 60대와 70대에 가입하시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상속을 30대부터 준비하시는 분은 사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일찍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한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실 텐데요. 네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예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온 거는요. 네. 60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중간 정도로 네. 해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은 어떤지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거하고 잘 고려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를 들어 드릴 거는요. 60대 건강하신 여자분이세요. 네. 여성분이 만약에 생명보험을 100만 불짜리를 가입을 하신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20-30%의 보험료만 내시면 네.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딱 내가 프리미엄을 10년만 내시고 더 이상 돈은 안 내고 100만 불이라는 생명보험은 120세 이상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게 플랜을 세운 경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딱 10년만 내가 프리미엄을 내고 안 낸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내 생명보험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죠. 네. 나의 생명보험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어느 시점이라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 플랜을 해놓고 내가 그에 맞는 프리미엄을 어떤 분은 그냥 싱글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딱 한 번 돈 내고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5년만 내고 싶어, 10년만 내고 싶어, 20년만 내고 싶어 라고 그거는 각자 이제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재정적인 상황도 다르고 네.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각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몇 년 동안 프리미엄을 내시는 게 더 좋으신지에 따라서 제가 플랜을
플랜을 따로 세워드릴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딱 10년만 프리미엄을 내는 걸로 플랜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들어가는 프리미엄은 2,106불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토탈 들어가는 이 보험 안에 들어가는 프리미엄이 25만 2,760불이신 거죠. 그러면 건강한 60세 여성분이 1밀리언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에 그렇죠. 네, 20%에서 30%의 프리미엄 네네네. 하실 때 그렇죠. 또 10년간 지불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106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열심히 모으셨던 그 자산을 자녀한테 순조롭게 잘 그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한 6밀리언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다면 3.5밀리언까지는 면제를 받으시는 거고 네. 나머지 2.5밀리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되는 포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분이 1밀리언의 상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보상금을 자녀분이 받으셨을 거고 그 돈으로 그 상속세에 네. 해당되는 부분을 페이를 하시고 하실 수. 상속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네,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왜 건강보험을 다들 무조건 지금은 사실은 또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맨데토리처럼 가입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의 어떤 그 개념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내가 재산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보험을 가입해서 혹시라도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크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네. 내 재산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미리 조금씩 돈을 내서 가입해놨던 그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큰 병원비를 지불하게끔 이제 비율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 비용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사실 상속세가 지금 우리가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밀리언, 2밀리언 막 이렇게 넘어가는 돈인데 이 돈을 만약에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서 내가 몇 개월 안에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지 내가 상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보면 네.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네. 그래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잠깐 짧게 계산을 해봤는데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60세 그렇죠. 그분의 사례를 보면 나머지 2.5 밀리언에 대한 이제 상속세 그 자산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1 밀리언 이상의 세금인데 네, 생명보험이 있음으로써 100만 불을 바로 지불할 수 그렇죠. 있는 일인 네. 거죠. 만약에 근데 이런 준비가 없이 부동산으로만 다 자산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네. 갑작스럽게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정해진 그 기간 안에 그 한꺼번에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캐시로 갖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셨다가는 이제 상속세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금매로 내놓다 보면 제값을 못 받을 그럴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잘 모아놓으셨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저희가 계속 그 60세 여성분이 네. 만약에 100만 불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실 때 네. 이전 사례는 10년 동안 네. 지불을 하셨다면 네. 만약에 20년을 지불하시면 얼마가 20년 될까요? 동안 하시게 되면은요. 한 네. 달에 1,275불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먼틀리 들어가는 부담은 좀 줄어들게 될 텐데요. 네. 20년 동안 페이하시는 토탈 금액이요. 30만 불 정도가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짧게 내면 조금 덜 낼 수 있는 거고 좀 길게 내면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먼틀리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줄어들 수 거죠. 있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나는 조금 더 많이 내서 더 짧게 끝내고 싶어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고요. 어떤 네. 분은 20년보다 더 길게 잡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혹시 그럼 또 다른 예도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가 나오는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서바이벌십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말씀을 네네. 드렸어요. 네. 이
이 플랜이 사실은 이제 상속 플랜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플랜이에요. 네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상속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안 하셨죠. 근데 예전이나 또는 주류 사회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플랜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부가 있다 그러면 부부가 조인트로 하나의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통 생명보험 하면은 따로따로 다 각자 따로따로 오픈을 하시게 돼 있거든요. 네. 나는 내 거 가입하고 남편은 남편 거, 아이들은 아이들 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본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준비를 하시는데 네. 이 플랜만큼은 서바이벌십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분이 하나의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요. 두 분이 계셔서 서바이벌십을 가입을 하셨다가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한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한 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네. 보험금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아. 두 분이 다 사망하셔야만 처음에 정해놨던 사망 보상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돈으로 상속세를 지불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상속을 보면 부부가 계신데 만약에 스파우즈가 한 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재산이 상속되지 않잖아요. 네네. 나머지 배우자한테 자연스럽게 그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차피 상속 자체는 두 분이 다 사망하셔야만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바이벌십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네. 60세 부부세요. 이번엔 두 분 다 60세신 걸로 기준을 한 거고요. 물론 나이가 다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60세 부부가 서바이벌십으로 100만 불짜리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하셨다라고 보면은요. 네. 10년만 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 얼마냐면은요. 1,594불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하고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아까 60세 여성분 혼자서 가입하시면 10년 동안 페이하시는 게 2,106불이었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두 분이 가입을 하셨는데 더 싸네요. 네. 1,594불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토탈 들어가는 프리미엄이요. 19만 1,000불이에요. 20만 불이 총 안 되죠. 그러면 상속 목적으로 이 생명보험을 준비한다면 어쩌면 서바이벌십 라이프 인슈런스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네.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죠. 부부가 같이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플랜을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요. 상속 플랜 하면 제일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바이벌십 플랜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이세요. 네, 보통 일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따로따로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나의 사망 보상금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역할도 사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해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플랜으로는 네. 사실 이 서바이벌십만한 게 없는 거죠. 네. 네. 예시로 우리 선생님께서 주셨던 것은 10년만 불임할 때 네네. 불입할 때의 이제 커스트가 1,594불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20년 정도를 하게 된다면 한 달에 프리미엄이 얼마나 될까요? 서바이벌십으로는 제가 20년을 안 해봤어요. 아, 죄송해요. 네네. 네. 훨씬 적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1,594불인데요. 네. 만약에 20년을 돌린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싱글로 혼자 하시는 경우도 거의 절반이 조금 넘어가게 내는 거였잖아요. 네네. 아마 서바이벌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정도 하신다 그러면 뭐 한 800불, 9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요거는 예상치고요. 네. 네, 정확한 건 제가 알아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줄어들 수 그렇죠. 있다는 20년만 거죠. 페이를 하시는 거니까 토탈은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네. 네.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거는 이번에는요. 65세 부부세요. 아, 네네. 네. 65세 부부이신 경우에 10년 동안 프리미엄을 내신다라고 하면은요. 한 달에 2,055불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젊을 때 가입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네, 되겠죠. 더 많은 혜택을 더 많은 누릴 혜택을 수 받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는 점점 세금이 높아질 거라고 모두들 예상하는 이때 네. 현재 논의되고 있는 99.5% 법안에 따르면 상속세 기준이 70%나 낮아져서 앞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중하게 모으신 자산을 잘 상속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미리미리 플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혹시 더 알려주실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가지 굉장히 그 유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물론 생명보험으로 이렇게 그 상속을 준비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네. 이 셋업을 하실 때, 생명보험을 셋업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네.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은요. 거기에 오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슈얼드가 있어요. 피보험자죠. 네. 그리고 베네피셔리가 있고 페이어가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그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너하고 인슈얼드하고 동일하게 되면 이 사망 보상금으로 나온 금액이요. 이 오너의 자산에 합류될 수 있어요. 네네네. 좀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내가 오너고 내가 인슈얼드예요. 그러니까 피보험자도 나예요. 그렇죠. 네. 근데 베네피셔리를 아이들로 해놨기 때문에 원래 생명보험은 텍스를 내지 않는다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예를 들어 100만 불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은 베네피셔리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오너와 내가 그 인슈얼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이 가게 되면 내 재산이 넘어가게 될 때는요. 내 재산으로 100만 불이 합류가 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5 밀리언 언더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 재산으로 합류가 된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걱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자산이 3.5 밀리언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 생명보험을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솔루션이 있냐면은요. 보통 이렇게 상속을 위한 생명보험을 셋업하실 때는요. 신탁을 하나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일릿이라는 그 신탁을 하나 셋업을 해서 오너십을 요 녀석을 하는 거예요. 신탁에다가 오너십을 주는 거고요. 인슈얼드는 내가 내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 자산 그리고 이 신탁의 베네피셔리를 아이들로 하게 되면 네.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신탁이 돈을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 신탁에서 아이들한테 사망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재산에 합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셋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속을 위해서 뭔가 준비는 했는데 셋업을 잘못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10 밀리언의 재산이 있어서 그거를 상속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1 밀리언의 사망보상금이 합쳐져서 11 밀리언이 된다. 그러면은 세금을 거의 50%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네. 네. 이런 셋업을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나름이 아니라 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침 네. 또 우리 선생님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될까요? 모니카 사실 원래 긴 제목으로는 모니카의 재정톡 보험 네. 톡이에요. 네. 그래서 재정과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렵잖아요. 말이 길어서. 그래서 모니카 재정하고 치시면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구글에서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내주신 모니카 킴 선생님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714-484-1190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할 때
주위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